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15페이지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을 시간상 좀 끊었는데, 일단 거기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은 사항가를 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뭐랬죠? 우리가 민법 시간은 민법은 그냥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뭘 공부하면서는 등기법을 공부하면서는 항상 뒤에 습관적으로 목적을 붙이는 습관이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 뒤에는 뭐라고? 보전.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뭐예요? 설정. 그 다음에 소유권이든 소유권이 아닌 권리든 뭐예요? 우리 5개 물권 중에서 지역권을 빼고는 뭐예요? 이전 나오죠? 이전 변경. 그런 거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를 등기를 붙여서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넘겨보시면 사항가 1번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민법 몇 조예요? 이거 187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렇게 외워보자는 얘기예요. 등불킨.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불킨. 자, 등불킨 공판상 경기다. 공판상 경기. 공판상 경기다.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를 안 해도, 등기 안 해, 등불을 밝혀라. 어둠 속에서는 공판상 경기를 못 하니까 등불을 밝혀라. 공판상 경기를 계속하게. 그래서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치등하는 거. 뭐에 의해서? 민법 몇 조? 민법 187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에 대한 법률 규정에 관한 얘기다. 이 법률 규정이 돼 있으니까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이 된다. 다만 등기를 등기를 해야지만이 남한테 뭐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 처분 요건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짜가 공영징수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거꾸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수용입니다. 수용. 수용이죠, 수용. 그 다음에 여기 판결 얘기죠. 판결은 우리가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은 3가지가 있어요. 그 판결이 뭐가 있는데, 그 판결은 뭐예요? 이 판결은, 자, 3가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형성 판결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 판결 중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판결 있죠? 등기를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이게 형성 판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뭐라 써 있냐면 거기 16페이지에 상속이 있고 공용징수가 있고 판결 있죠? 판결 있다. 그래서 거기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을 구별되는데 민법 180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에? 형성 판결에 항한다 있죠?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민법 187조 처분 요건에서 말하는 판결은 뭐구나? 형성. 그러니까 공유물이 뭐예요? 공유물을 뭐하면 분할하면 이 등기 안 해도 땅을 2개로 나눠진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보존 등기를 단독을 한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상속하게 되면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받는다 그랬죠? 민법 997조에서 이게 법률에 규정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상속이고. 자, 그 다음에 경매는 뭐예요? 경매. 자, 경매도, 경매 받으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그 완납하는 순간에 소유권을 뭐한 걸로 이거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취득한 걸 보겠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가 있어요?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기타 법률 규정. 그러면 기타 법률 규정을 보게 되면 회사병 얘기 나오고 신축 건물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타 법률 규정에는 뭐예요? 기타 법률 규정은, 회사 건물 대피소에서 분묘지간이 무용을 저당자표 재현한다. 이렇게 회사 건물, 회사 건물 뭐예요? 건물 대피소에서. 자, 대피소에서 분묘지간이 이렇게 분묘지관이 무용을 저당자표 뭐 했다고? 재원했다. 이제 이렇게 이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민법에서 밀려갖고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해만 좀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슨 규정에 있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것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는 취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건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뭘 보시냐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거기 회사 건물, 이 건물이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자, 건물 짓게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원시 취득.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득실, 변경, 실. 자, 물권 변동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처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신축 건물이고 그 다음에 물론 회사 합병도 뭐예요? 회사 합병도. 자,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게 자, 법정대위라든가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서 저당권 동갑하면 소멸된다는 게. 소멸시의 완성이야 뭐예요? 물권의 소멸이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상권. 자, 관습법상의 법정. 이 법이 들어가죠, 법이. 자, 이렇게 법정.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 법정상권 있죠? 자, 법정상권, 법정대위권,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법정대위권 나오죠? 이런 거 다 뭐 한다는 게. 이건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는 이것은 민법 245조에 정해놨어요. 이 민법 245조에 정해놨는데 이것은 예외예요. 등기하라고 정해놨어요. 자, 이 등기 안 해도 되는 건 등기하라고 정해놨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증. 유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라고? 포괄유증과. 또 하나는 뭐예요? 특정유증으로 비결합니다. 자, 그러면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권리 취득한다. 근데 특정유증은 반드시 등기해야지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구별해 보자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용의가 재혼했다 있죠? 그러니까 무용의가 뭐 했다? 무용의가 뭐예요? 재혼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의 무효와 취소가 해제가 되죠? 자, 그러면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처분한 거, 자, 권리가 없어진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소유권 못 줬는 게 갑이죠? 갑에서 2번 잊었는 게 을로 갔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원인A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고 뭐예요? 이 등기 뭐예요? 이 등기 잊었는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 안 해드려도 등기 안 해드려도 말소 등기 안 해드려도 이 등기는 소멸된 걸로 보겠다니. 물권 변동이 생긴 걸로 보겠다니. 근데 갑이 왜 잊었는기를 말소시키냐면 이걸 말소 안 시키면 남한테 뭘 못하니까 처분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게. 그래서 원인 행위의 무효와 취소와 뭐예요? 해제가 된 경우는 뭐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권리가 소멸되는데 말소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요건이니까? 처분 요건이니까 그렇다니까. 말소 안 하면 처분하지 못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뭐예요?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된 걸로 보겠다. 그러면 자, 일단 소멸됐는데 왜 말소하냐면 말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분하려면 말소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처분 요건이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물권의 기속과 뭐예요? 혼동 있죠? 재단법은 설립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사람이 자, 그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출연한다니,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내놓으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일단 뭐 한 걸로 그 재단법인의 소유로 한번 소유로 뭐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동도. 등기 안 해도 뭐예요? 권리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거. 자, 그러면 무용의가 재혼했다, 무용이 재혼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해 주시고 자,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두자. 이것은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근데 어쩌다 뭐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안 나도 됐다 그런데 어쨌든 한 번씩 나오니까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불킨 공판상 경기 한 번쯤은 뭐예요? 한 번쯤은 기억을 좀 해두자. 이게 한 번쯤 기억해 두자. 자, 기억해 두시고 자, 하여튼 뭐예요? 특히 이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예요? 포괄유증하고 특정유증을 구별하는데 포괄유증은 상속과 같으니까 굳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고 자, 무용의가 재혼했다. 남들은 초혼하기도 힘든데 재혼까지 하니까 무용의가 재혼했다. 한번 기억해 두자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그 17페이지에 등기와 다음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같아서 거기 보면 판례에 따르면 1번 있죠?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뭐 한 경우 해제한 경우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구한다. 그 원인 행위에 뭐예요? 무효와 취소 해제. 그 얘기에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공유물의 분해를 제한하는 약정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자, 지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이나 포괄유증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기는 게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판례에 따르면 자,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그랬죠? 형성 판결. 요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얘기죠. 수용도 뭐예요? 수용도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다. 자, 넘겨보시면 등기 유효권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가 뭐 하기 위해서 무효가 되지 않고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다. 유효 요건에 유효 요건이다. 유효 요건. 자, 유효 요건이다. 그 유효 요건. 자, 그럼 유효 요건을 뭐로 나누냐면 형식적 유효 요건과 자, 그다음에 실체적 이렇게 그 실체적 이런 실체적 유효 요건으로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체적 유효 요건, 형식적 유효 요건 나눴는데 일단 형식적 유효 요건은 1번에 등기가 존재 나오죠. 그럼 일단 등기가 유효하냐, 등기가 뭐예요? 무효냐.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법을 배우게 되면 자, 무효냐, 취소냐, 해제냐 구분되죠? 근데 등기는 단순합니다. 무효냐, 유효냐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뭐 실생활에 뭐 그거 구별 안 해도 그렇게 뭐 시험 문제 저기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 전화해서 짜장면 배달이 됩니까? 그 저쪽에서 된대. 그 짜장면 시켰어요. 근데 우리 철가방 총각이 나한테 짜장면을 배달해 오다가 이상의 여인을 만나갖고 짜장면 배달을 읽고 그 여진 쫓아다니고 한 3시간 있다 보니까 그 면발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면발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럼 이걸 먹을 건가 말 건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안 먹으려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취소한다 그래요? 해제한다 그래요? 자, 만약에 대답을 뭐예요? 한 가지 취소라고 했으면 해제라고 했으면 하나만 대답해야지만이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이거 저거 왔다 갔다 하다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시험 저기는 절대 모르면 찍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찍다 왔다 갔다 하다가는 뭐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큰일 나갖고 작년에 어떤 친구는 뭐예요? 자, 뭐가 학개론을 뭐예요? 학개론을 좀 쉽게 나왔었는데 민법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갖고 그 좀 쉬었던 평이한 문제를 뭐예요? 한 15개를 못 풀어갖고 못 풀어. 나중에 뭐예요? 15개 갖고 이렇게 찍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2개 모자라갖고 떨어졌어요. 2차는 시험 성적이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근데 뭐 이렇게 찍었으면 될 걸 이렇게 찍는 바람에 뭐예요? 그래서 모자라서 자, 틀렸다는 게. 왜냐? 그 시간이 모자랄 때까지 그 전까지는 풀었던 건 잘 맞았을 텐데. 2개만 13개 중에서 이렇게만 해서 2개만 맞았을 되는 건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절대 이렇게 밀로 내려야지. 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 짜장면 배달했는데 2끼가 돼서 그걸 뭐예요? 그게 바로 그거하고 또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왔죠? 그러면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왔다는 건 사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 하지 못하죠? 뭐 부동산 처분할 거. 나중에 추인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니까 자, 항상 뭐예요? 법정 대리 동의 없었다면 사전에 하자가 있는 거니까 취소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짜장 시켰는데 짬뽕 왔으면 사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이 면이 두꺼워졌으면 그 사후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제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취소니 해제니 그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만은 구분해서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민법에서 외우시고 일단 여기서는 뭐예요? 자, 무효냐 취소냐 배우는데 우리가 등기는 존재해야지만이 뭐예요? 무효인지 취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자, 등기가 뭐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등기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구별하자.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관할 등기세 신청인데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29조에 이렇게 29조에 뭐예요? 29조에 1호부터 그 다음에 2호 이렇게 했고 자, 이 1호부터 2호 그 다음에 3호부터 몇 호? 11호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11개의 무슨 사유를 각하 사유를 뭐에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각하 사유. 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정확한 얘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등기를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들이 등기를 뭐 해오게 되면 신청을 해오게 되면 이렇게 신청을 해오게 되면 자, 신청해 오게 되면 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기를 각하해야 돼요. 근데 등기관이 실수로 이 11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딱 쳐냈는데 여기를 뚫고 뭐예요?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실행시켰다. 등기 실행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등기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에 기록했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등기를 격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격려했다. 자, 그러면 실행하고 격려했을 때 이 등기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 등기를 유효로 할 것인가 무효로 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1호가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이다. 관할 위반이다. 관할 위반 등기다. 관할 위반. 이 관할 위반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뭐라고 이거? 이건 뭐예요? 등기를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 했다는 게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자 실행이 됐다면 이것은 절대 무효다는 얘기예요. 절대. 절대 뭐가 된다? 절대 무효가 된다. 이게 등기가 아니 뭐라는 게 이거. 아, 직권으로 말소시켜라. 이게 직권 말소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무효가 된다. 왜? 이거는 자 1호에 해당해 1호. 관할 위반 등기는 1호에 해당한다. 그럼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어디에 뭐 지역적으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자 지역되면 여기 지금 만약에 서울에 만약에 뭐예요? 서울에 영등포 등기소에 영등포 등기소가 있어요. 자 영등포 등기소 있죠. 그럼 자 영등포 등기소가 있는데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물은 다 이 등기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영등포 등기소에 있는 뭐예요? 이 땅은 영등포 등기소에 있는 땅이 어디 가서 이 강남에 있는 뭐예요? 강남 요새는 이제 강남 등기소, 관악 등기소가 이제 뭐예요? 전산저희가 돼 갖고 예, 저 지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중앙 등기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방법원 중앙 등기국이라고 서울지방법원 중앙 등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등기국으로 바뀌었는데 자 거기 가서 만약에 뭐예요? 등기해 갖고 그 중앙 등기국에 등기부가 만약에 영등포 땅에 있는 게 여기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관할에 아닌 등기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호는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탈 것이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 자 이런 것도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각하지 못하고 실행됐으면 절대 무효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건이 아닌 다른 거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익물건 신청, 용익물건이 저당권 등기 이런 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권리 일부 지분이 공유지분이 아까 봤죠? 문제 봤죠? 공유 일부 지분에 전세권 등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자 다른 건 이제 필요 없이 외우지 말고 이제 오늘 외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이 아닌 저당권이 없는 게 한다든가 공유지분의 지상권 전세권 등기한다든가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한다든가 구분 건물을 뭐예요 대지권과 분리한다든가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몇 개를 먼저 기억해 두자. 차차 머릿속에 또 각하 사유가 있으니까 또 외울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일단 봤으니까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뭐예요? 진위의 뭘 갖고 진위의 의사를 갖고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진위의 의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쌍가루 3번에 뭐예요? 등기할 사항일 것이죠. 등기할 사항일 거. 하여튼 그래서 등기 대상이 안 된다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공유수면의 땅이라든가 모델하우스 같은 거 등기할 거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등기관이 뭐 직권 말소하겠다. 지금 요게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고 쌍가루 4번 거기 등기 신청 접벌 절차 나오죠. 자, 그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한번 읽어보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져야 하지만, 그 신청 절차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사항과 실체관계를 일치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를 유효할 수 있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부분을 줄쳐보시면, 자, 그렇게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자, 등기의 유효, 무효는 신청 절차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따라서 위조된 자 주치세요 중요하다. 위조된 인감유효로 실행 등기된 등기는 문서가 위조돼서 무효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었어요. 계약관계,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다 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감유효이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 다음에 3번 사자 명의로 등기한 것들에도 사자 죽은 사람의 공동상속인이 의사에 따라 이룬 것이면 유효하고 권한 없는 무권대리 등기한 거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다? 유효하다 얘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잘 좀 이해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데 자 보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무권대리 등기했어요. 무권대리 등기를 했다. 무권대리. 그 다음에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뭐예요? 사자라고 하는 말로 나오진 않아요. 뭐라 나냐면 자, 우리가 피상속인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보게 되면,
자, 갑자기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누가 죽은 사람인지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아,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학교 시험장에 가면 그 학교가 좀 약간 오래된 학교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 천장이나 사방 벽면에 호래비 가부 귀신이 붙어 있어갖고 어느 날은 내가 2번 찍으려면 환청이 들릴 때도 있어요. 아, 3번이야 이런 식으로 3번이야 이런 식으로 환청이 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게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떤가 모를 때는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 이거? 이 사람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자 이해해 주시고 자 시험 문제 사자 명의로 나오지 않으면 뭐예요? 피상속인의 명의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이해해 주자니.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사자 명의 또 뭐예요? 방금 반대로 인감증명이 뭐가 됐다? 인감증명이 뭐예요? 증명이 자 이렇게 인감증명이 위조가 됐다. 위조. 자 그러면 이런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돼요. 각하. 근데 뭐예요? 뭐 하지 못하고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됐다면 자, 이 무권 대리는 뭐예요? 몇 호예요? 29조의 자, 3호 얘기입니다. 그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한 거. 그다음 사자 명의는 죽은 사람이 안 왔으니까 출석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건 4호란 얘기예요. 인감증이 위조된 것은 첨부서면을 안 낸 거니까 이건 9호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호하고 요 관할권 위반 29조 1호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2호하고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지만 나머지 3호부터 뭐예요? 11호까지는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이게 뭐예요? 대부분 이 판례의 태도다 이게. 그래서 꼭 암기해두자는 게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요하다 꼭 암기하자니까. 자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해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토지가 있었고 이 토지를 뭐예요? 자 누가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싶은데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분이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 의해서 을이라고 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뭘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거 진짜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누가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사망했으니까 진짜 소유권자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실체관계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2번 뭐예요? 이전 등기를 뭐예요? 누가 앞으로 원인을 매매로 뭐예요? 정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민법 187조는 상속인들아 니네 상속 등기 해놓고 팔아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각하사유 중에서 자 이 사람은 사자니까 등기소에 못 온 거예요. 왜? 등기소에 못 오는데 이 사람이 파란 걸로 되니까 출석도 안 했는데 판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 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했다. 법을 뭐예요? 법을 위반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하게 되면 자 법이 등기법이면 절차적인 뭐예요?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소유권자인데 돈 주고 사니까 뭐가 실체관계는 부합되죠? 뭐는 부합된다는 거예요? 실체관계가 있었다 하는 게 실체관계가. 그럼 만약에 법을 위반한 게 우선이냐 실체관계가 부합되는 게 우선이냐.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법을 위반했다 생각해서 뭐 해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3번 자 2번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이게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4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을하고 병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이 정은 얘 을하고 병한테 샀으니까 이전 등기 정이라면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세금을 2번 내야 돼요. 왜? 아니 여기 등기할 때 뭐예요? 저번에 냈잖아요. 말이 안 돼요. 저번에 냈잖아요. 등기관은 서류가 있나 없나 그런 걸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소유권자가 정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 유효한 걸로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렇죠. 자, 이해했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자, 이 병이라고 하는 뭐예요? 사촌 동생이 형의 뭐예요? 인감증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라는 얘기예요. 위조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테 자, 위조된 인감증명과 위임장 보여주면서 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은 믿고 샀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자기 정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뭐예요? 듣지 못할 모든 폭언을 다 쏴붙고 자, 너 사기꾼 너 누구냐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정이 네가
네가 뭐야, 너한테 대리를 받았다는 사촌 동생 샀다 그래갖고 이 정이 병한테 뭐예요, 모든 폭언을 다 써붙습니다.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그럼 A라고 하는 아버지가 뭐예요, 외동아들이니까 자, 그 겨울에 감옥을 보낼 수 없으니까 자, 이 누구한테 갑한테 가서 내가 뭐예요, 네가 이 부동산 시가에 뭐예요, 얼마 5천만 원을 더 주겠고 우리 아들내미 감옥에 보내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라. 그래서 이 A가 그 갑이 뭐예요, A라는 작은 아버지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서 얘가 정한테 얘기합니다. 너 내가 판결을 하겠다라고 의사가 있으면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유효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인감인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합되지 않아서 이거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으면 무효니까 부합이 된다면 뭐예요? 뭐로 보자는 이거 유효한 걸로 보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까 여기 19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자, 2번과 3번과 4번은 꼭 별표해 두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자니까. 그 다음에 중복등기가 아닐 거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이건 자, 중복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다. 이게 등기부가. 이 등기부가 두 개 만들어졌으면 뭐가 유효하다는 게 먼저 만들어진 게 유효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재작년에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요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중복등기는 후등기라면 틀려요. 항상 뭐예요? 선등기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실체적 유효권이에요. 그 실체적 유효권은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력이죠? 그럼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에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등기가 부합되는 부동산 명의인 물권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 거기 그 동그라미는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사회통념상 나오죠? 유효하다고 하는 요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부동산 표시의 부합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록된 표지가 실제 부동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인 경우 동일한 토지의 판단 기준은 소재 지번이 일치하면 지목 면적이 다소 뭐예요? 불일치하더라도 동일성 인정하고 건물의 경우는 뭐예요? 건축 시기, 구조, 평수 및 소재 지번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뭐예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사회통념상 하면 유효.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작년 나와서 또 안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그 쌍가리번 법률행위의 등기상 일치해야 돼요. 등기가 뭐가 된 경우? 선행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먼저 법령행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자, 이 저당권 이 갑과 을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난 다음에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가 먼저 되고 이 등기에 부합되는 뭐예요? 자, 그 법률 행위를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한 걸로 보자는 얘기예요. 유효한 걸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질적 불일치인데 양적 불일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질적 불일치가 시험에 작년에 답으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률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등기상이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무효라는 거예요. 예컨대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가 됐다든가 저당권 등기를 뭐예요? 저당권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권 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누가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어디에? 이 등기부에 무슨 등기해야 된다는 게 이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서 이 법률 행위와 등기사항이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약은 저당권인데 등기를 전세권 했다든가 계약은 전세권인데 저당권 등기했다든가 서로 뭐 하지 않으면 이거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무효다. 줄 쳐놓으세요. 그 질적 불일치 한번 줄 쳐놓자. 그래서 여기 법률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등기사항은 뭐예요? 일치해야 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언제나 뭐라고? 무효다. 한번 줄 쳐놓고 보자. 자, 그 다음에 중에 양적 불일치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났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거기에 판례에 의한 원칙이 하나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거기 판례에 의한 원칙이 하나 꼭 별표해 두시고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어요.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보자니까. 그럼 우리가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판례의 완화적인 얘기입니다. 완화다. 자, 이렇게 판례의 뭐라고? 판례의 뭐예요? 판례의 완화적인 태도다. 이 완화적인 태도인데 일단 첫 번째 중간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얘기다. 중간 생략 등기.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도대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특법에서 자, 이 부특법을 만든 이유가 특별법으로서 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조세 포탈이라든가, 그죠? 자, 그런 질서유지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컨대 갑하고 뭐예요? 을하고 뭐 했으면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이 매매에 자, 쌍무 계약이니까
잔금지급일 납도 60일까지 이전등기 해가고 자 을아 너 뭐예요? 중간에 빠지지 말고 병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이 갑에서 정으로 병으로 가지 말고 너도 뭐예요? 병한테 잔금지급일부터 60일까지 이전등기 해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 자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 갑 2번 소유권 뭐라고? 이전등기 을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뭐라고? 이전등기 병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전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옆에 있는 등기부를 보니까 자 이렇게 등기가 돼 있더라. 그래서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예요? 갑 자 2번 뭐예요? 2번 자 2번 소유권 이전등기 누구? 병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자 보자니 그러면 이 두 등기부를 비교할 때 요 등기는 뭐예요? 을이 빠졌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법에 의하면 갑을 병으로 순차로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법을 무시해버리고 갑에서 병으로 갔으니까 이건 법을 위반한 등기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을 위반했다 해서 뭐예요? 이걸 3번에서 이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4번에서 뭐예요? 4번에서 누구 집어넣고 을 집어넣고 다시 병은 을이나 갑 주고 돈 줘서 사니까 또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좀 위반했더라도 이 병이 을이나 갑한테 뭐 했으면 돈 주고 샀으면 그 등기 자체는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다니까 생략 등기 해도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얘 걸리면 뭐예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이에요. 사망령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략 등기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이 생략 등기가 유효하니까 믿고 사도 됩니까? 이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유효하니까.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믿고 사라는 게.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우리가 80%짜리 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예요? 자, 절대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내용을 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거기 자 21자 거기 몇 페이지에 20페이지에 보면 20페이지 보면 자 거기 유효성의 여부 나오죠? 유효성이 넘어갔고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 중간 생략 등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무효다.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몇 프로짜리 답이다? 80%짜리 답이다라고 써놓으세요. 거기 80%짜리 답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에 중간 생략 합의 또는 동의했는 데는 최종 양수인이 자 출치돼요. 계약 당사자 간에 중간 생략 합의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할 수 있다. 써 있죠? 자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게 물론 합의가 없다면 중간자의 신청권을 대위해서 대양사하는 것인데 만약에 뭐예요? 갑을 병 세 사람이 뭐가 있다면 합의가 있다면 이 병이 갑한테 뭐예요? 직접 이전등기 해달라고 뭐가 생긴다?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고 이렇게 뭐가 생긴다?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15%짜리 답이다. 15%짜리. 왜? 합의 없어도 직접 청구 생긴다. 그건 틀린 말이니까. 그 다음에 5%짜리 답은 뭐예요? 생략 등기는 뭐한다?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거기 그 의의에서 자 부동산 물건에서 세 번째 주에 이런 말 써있죠?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토지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니은 유효성의 여부에 대해서 자 다시 자 거기 중간 생략 등기가 출처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성립됐을 때는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써있죠? 그래서 그 판례가 이제 첫 번째 그게 5%짜리 답이에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80%짜리 답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거기 그 21페이지 있죠? 그게 15%짜리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D급번에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말이 있다니. 모두 생략 등기. 그래서 우리가 자,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 모두 뭐라고? 생략 등기다. 생략 등기. 그러면 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
처음부터 한마디로 뭐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 양수자가 뭐예요? 보존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병이 을이나 갑한테 돈 주고 샀다면 이 등기에 뭘 인정하자? 유효성을 인정하자. 그게 뭐예요?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성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양수인이 보존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실제와 다른 원인에 대한 등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법에 뭐라고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아야 돼?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증여를 뭐라고? 증여를 매매로 뭐예요? 매매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형제인데 자 조실부모에서 막내 동생을 꼭 아들처럼 자기가 젖동량 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막내 동생을 뭐예요? 장가를 보내려 했더니 애가 좀 뭐예요?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좀 삐리삐리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한 30억짜리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자 결혼 장가갈 시집 올 여자도 있을 거라고 이제 저기에서 혹시라는 마음에 그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강남 개발되면서 졸부들이 돈이 워낙 땅 부자가 돼 돈이 워낙 많아갖고 졸부들이 자 어떨 때는 빌딩 져갖고 이쪽 빌딩은 할머니가 청소하고 이쪽 빌딩은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자식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 뿌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쓰고 다니고 술 먹고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소원은 뭐냐면 자 이 손자 새끼라도 하나 똑똑한 새끼 하나 이제 구하려고 자 그 중매쟁이들한테 돈 줘가면서 욕을 합니다. 자, 똑똑한 여자 하나 구해달라고. 그러면 그 여자들 중에서도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많고 자기보다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머슴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 마담들한테 이제 돈 주고 막 저기 하니까 마담들이 아들내미 불러갖고 아무리 훈련을 시키려도 안 되니까 눈치 줍니다. 그냥 너는 그냥 앉아갖고 여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눈치 주면 한마디만 해라. 그 한마디가 뭐냐면 딱 앉아갖고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합니다. 저 종부세 내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부세 내다니까 부자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자가 판단하니까 판단이게. 그래서 이 갑이 아들한테 동생한테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줬는데 증여니까 증여라고 쓰면 증여세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로 썼더니. 근데 안 걸리면 되는데 이게 이전 등기 되면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재산세 얘한테 거두라고 보내주고 그다음에 국세청으로 과세 자료가 가요. 그러면 얘가 그때 당시 29살이면 이 국세청에서 얘한테 소명하라고 통지 보내줍니다. 네가 29살에 무슨 돈을 어떻게 벌었길래 30억짜리 아파트 사냐고 소명하라고 진짜 통지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얘가 소명 못하면 이 형 걸린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은 뭐예요? 증여세도 내야 되고 이 부특법을 위반했어요. 증여를 매매로 쓰지 말라고. 우리 작년 시험에도 이제 시험에 나왔지만 증여를 매매를 했더라도 일단 갑이 을한테 준 건 맞아요. 형이 처벌하는 건 별도로 하고 이 등기 뭐 하다는 얘기야 이거. 유효하다. 이거 믿고 사도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무효등기 유형입니다. 무효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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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효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유효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그 갑골구 권리는 인정해요. 권리. 근데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겠다. 표제부. 이게 표제부. 그러니까 표제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권리는 인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을구에 저당권이 돼 있으면 7천만 원이 저당권이 만약에 자 이렇게 을구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을이다 이게요. 7천이다 이게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갖고 이 등기 무효죠? 말소하지 않은데 처음에 무효인 것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다시 7천만 원을 빌려가겠다. 이 등기 일단 그대로 두자 이게요. 그래서 나중에 무효인 것을 다시 7천만 원 다시 갑이 빌려가면 유효한 등기를 사용하겠다. 이게 권리예요. 그러니까 갑골구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없을 때 이해관계가 없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표제부의 무효등기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건물이 1932년도 건물이다니. 그래서 표제부가 이게 버제부가 1932년도 자 11월 1일에 접수받은 거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 아니에요. 시멘트. 철근 아니죠. 자 시멘트로 져갖고 무너질 때 됐어요. 시멘트 벽돌조 기아지붕 단층 주택이에요. 자 109.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너졌다는 게요. 그러면 이 등기부는 갑골구면 이 등기부를 멸시시켜야 돼요. 이걸 멸시를 안 시키고 여기다 뭘 짓고 철근 콘크리트로 2층짜리 건물 짓고 옛날 등기부를 유용하면 안 된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제부의 등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판례의 완화가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이 네 가지죠. 중간세액 등기하고
모두 생략등기. 원인을 허위를 기재하지 말라. 증여를 매매를 했다고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자, 무효등기용은 어디는 인정하지 않는다. 표제분은 인정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만 권리등기. 자, 특히 시험에 나오면 담보가등기, 담보, 저당권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건 가능하다는 게.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유효 요건에 대해서 꼭 뭐예요? 요 기본적인 판례 있죠?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최진사댁 셋째 때 뭐 칠복이라는 놈이 밤새라는 놈이 뭐예요? 무대라는 놈이 사이가 되고 싶어서 막 그러죠? 최진사댁의 셋째 딸. 자, 건너마을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 하여튼 그래서 무대라고 하는 놈이 무대라는 놈이 뭐예요? 사익감으로 뭐예요? 실체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한번 따라 보세요. 무대가 사위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무대가 사유로 실체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다. 그렇게 꼭 좀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효요건하고 효력은 올해도,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올해도 꼭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반드시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